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7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회를 찾아와서 국정교과서의 당위성, 그리고 경제법안, 노동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국정교과서 관련한 야당 원내 사령탑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직접 국회에서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대표님 잘 지냈습니까, 진짜? 잘 못 지냈습니다. 예, 모든 국민이 지금 밤을 설치고 뭐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났는데요. 네. 그 전에 15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네. 모니터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민생 우선, 국정교과서 반대 이런 내용의 손팻말을 붙였는데요. 네. 그 시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겁니까? 네, 뭐 저희는 침묵으로 그 팻말의 뜻에 담긴 내용을 국민들과 대통령께 알렸습니다. 국회의장이 그것을 국회 일정을 위해서 띄워줬으면 좋겠다. 네. 또 원유철 대표가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께서 각 의원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대통령이 시정연설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도 그 선택을 한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의장님이 이렇게 강하게 권고하신 것 하나만으로 네. 대통령께는 예의를 다하신 겁니다. 그리고 원유철 대표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한 것 하나로 저는 충분한 항의 표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다 수용하겠지만 그러나 그 손팻말은 또 중요한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또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해달라라고 네.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듣고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시정연설 내내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3개 서비스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얘기하시면서 네. 아주 강변했습니다. 네. 저는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 카세트 권력이 가지고 있는 고식성, 그리고 획일성, 그리고 이렇게 그 판에 붙은 듯한 네. 그 형식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네. 금이 간 술잔으로 술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금이 술잔 간 밑으로 술잔으로 떠지는 술을 것이 마시는, 네. 술잔 밑으로 떠지는 것이 술이 아닙니다. 민심이 그냥 쭉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은 또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국회도 그렇습니다만 진정으로 국민의 그 마음의 곳간에 그 곳간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풍부함으로 또 복식으로 알곡을 채워주는 거 임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참 어려운 것 같다. 어디서나 저는 깨진 술잔 들고 있는 사람 심정으로 이제는 축배를 들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깨진 술잔을 들고 축배를 들기는 어려워진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읽은 느낌 뭐 이런 게 좀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상한 대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요.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요구가 관철이 안 된 셈인데요. 앞으로 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네. 뭐 지금 현재 검인정 교과서가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수정도 하고 권고도 하고 또 서로 항상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정부가 교육부가 과도한 수정권을 행사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교과서 그 출판사가 또 사업이 있고 또 크게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도 썩 찬성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러나 또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내용들이 또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과서가 잘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정교과서를 난데없이 이렇게 들고 나오시면서 네.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과서로 분열된 국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잘못된 국정교과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확연해지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이제 국민들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저희 팻말에도 보면은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려고 하지만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아주 국민들에게 잘 와 닿으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여론도 커지고 네. 이제는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몰리게 됩니다. 네. 그나마 대통령께서 그런 나쁜 여론에 임기 말에 몰려서 네네. 더 나쁜 결과와 나쁜 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전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어떤 피해와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손해와 또 있었던 여러 가지 나쁜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할 테니까 단지 그냥 중단만 우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만 해주시면 저희는 아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묻지 않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만 중단을 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광화문에 가면 눈물이 있습니다. 흘린 눈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현재는 많은 분들 그 역사학자 대부분 네. 그리고 역사교사 대부분 그리고 또 모든 인문과학자 사회과학자들이 입장을 정해 주셔서 그걸 각오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결단하고 네. 또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이 물량 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회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네. 지난번 그 국제교육원에서 있었던 그 비밀 작업실, 네. 국정교과서 비밀 작업실에서 이미 그 잘못 정해진 그 불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네. 예비비 44억의 일부를 벌써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 그것뿐 아니고 네. 이미 초래된 비용, 이미 분열된 비용으로서 온 국민들이 받은 상처, 또 하지 말았어야 될 국정 방향을 진행함으로써 온 총체적인 부실에 관한 비용 너무 큽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네. 중지할 수 있고 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별로 그럴 뜻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야당에 대한 최후 통첩으로도 들립니다. 실제로 국정교과서를 중단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이 이 뜻을 바꿀 입장이 아니라면 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거짓과 진실을 논쟁해서 거짓을 얘기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또 이념 논쟁을 부추기었으나 국민들이 거기에 잘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는 없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교과서를 예단하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마지막 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 네. 네. 그러나 국민들은 또 그거 믿지 않습니다. 누가 집필합니까? 지금 90% 이미 좌파라고 했고 네. 또 그분들은 이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역사 교사들도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 교학사 논쟁 때 있었던 그 뉴라이트 학자 몇 분, 네. 또 뭐 역사학자도 아닌 여러 정치, 사회, 경제에 참여하시는 네. 또 뉴라이트 학자 몇 분, 네, 네. 이제 이런 분들만이 사실 집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분들이 쓴 책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교과서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대통령이 가서 극찬을 했던 책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 국정교과서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미 교학사 검증 논란 때 네. 이미 쓰지 말아야 될 친일 문제들, 독재 미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초등학교 교과서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갈 길은 뻔한 것입니다. 또 거짓과 진실의 논쟁에서 국민들은 이제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강하고 최종적인 선택만 남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지는 강하신 것 같지만 네. 그러나 점점 더 논리는 궁색해지고 네. 명분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이제 민생으로 가시고 또 우리 경제 국민들 도탄에 빠져 있는 경제 살리기로 가시기 위해서는 네. 대통령께서 먼저 제기한 국정교과서는 이제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앞서 지적해 주신 국립국제교육원 사태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가 비밀사무소를 개설하고 국정교과서 TF를 가동해온 사실이 발각이 된 건데요. 네. 관련해서 야당 교문위 의원들이 뭐냐, 사무실 문을 열어라 라고 했지만 끝내 문을 열지 않았죠. 네. 그런데 여당에서 또 좀 그 비유가 나오기를 화적대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비유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야당 교문위 위원들의 활동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날 처음 이제 알려져서 네. 그 교문위원들이 가시게 된다는 일요일이긴 했습니다만, 뭐 국회의원이 일요일 주일 가리지 않고 네. 그 피감 시설과 관련된 곳에 어떤 활동이 있으면 그곳에 현장 방문하고 또 찾아가서 의견 나누는 것은 그건 의정 활동의 일부입니다. 네네. 그 일환으로 교육문화위원들이 네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문을 닫아 걸고 경찰을 부르고 네. 이름으로써 오히려 무슨 이것이 감금인 것 같은 그런 실제로 형태를 정부에는 계속 그렇게 보도를 했죠. 작출시키고 네. 또 방송을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뭐 감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어제도 여기 그 기획관리실장, 교육부의 기획관리실장이 네. 저희들의 여러 교문위원들의 추궁에 네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감금이라는 것은 의사의 반에서 갇혀 있는 그렇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일정 장소나 공간에. 그건 감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이미 경찰들이 다 와가지고 그들이 부른 경찰들이 다 와서 출입문을 다 에워싸고 있는 정도로 모양은 참 험했습니다만 네. 그 경찰들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경찰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문위원들이 그 100명 넘는 경찰들과 무슨 대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몇 교문위원들이 거기 서 있었는데 네. 도대체 상황이나 조건이나 뭘 봐도 그걸 감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데 네. 그런 어이없는 국민적 눈속임 뭐 이런 것을 자꾸 이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함으로써 네. 그 국민들을 자꾸 속여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이제 정부, 청와대, 여당이 네. 협조해서 하는 것들은 막아주셔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적대니 세작이니 난신적자니 이런 말을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최고위원이신 것 같아요. 서청원 최고위원이 하신 것 같은데 뭐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이건 정말 사과하셔야 된다. 정식으로 네. 제 원내대표로서 이건 사과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밀팀들을 이제 보면 몇 분들의 경우에는 그 오게 된 경위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네네.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인 분은 출장 명령을 받아서 오셨다고 그래요. 네. 뭐 열흘 거의 벌써 20일 동안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출장은 이건 이제 그 소정의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네. 그 인력을 파견할 때 출장이라고 하면 자기 기관에서 그 업무에 연속성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출장이죠. 그리고 네. 출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에 이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열흘 장기간. 20일 한다는 네. 것은 행정기관의 그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이미 위반한 것이죠. 그리고 또 청와대의 그 각각 공무원들이 직접 보고를 하고 일일 점검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목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회에서 물어봤던 그 국감 증인들, 네. 이제 기관 증인들이죠. 기관 증인들이 다 그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서 비추어 보면 다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증언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위증은 안 되겠지만 그걸 모르고 했을 일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계속 일일 보고도 하고 점검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로 볼 때는 이제 위증 문제도 생기겠습니다. 이게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국회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사실 국회법의 경우에는 위증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그밖에 다른 법안들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특별히 뭘 좀 벌칙을 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형사처벌 대상은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교육부가 혹시 하부 기관에 네. 감사를 나가서 지적 사항을 점검할 때는 거의 대부분들이 다 지정이 되는 정도의 감사 보고서가 나올 정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 보고의 총체적인 내용들로 이거는 중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한 징계. 그것은 청와대 고위급 교육부에서 뭐 대통령의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비중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를 비밀리에 작업하려고 하는 그 작업팀들의 전체 행위로 봐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정부가 예산을 예비비로 44억 책정해서 이미 사용 중에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할 뜻을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긴급한 천재지변의 사유가 발생해서 사정변경이 있을 때 긴급하게 우선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사후 승인을 받는 그런 예산 심의 절차가 있는데요. 네. 이건 예비비의 항목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 국회의 사후 승인 절차에 어려움을 초래한 예산 심의권의 박탈 이제 침해입니다. 예산 심의권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와 정부 간의 예산 심의권이라는 권한, 문제의 권한쟁의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 예비비를 이제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사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것은 권한쟁의의 위반일
소지가 크고요. 네. 그리고 또 44억인데 되게 교과서 하나를 만드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5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15억 빼놓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것도 예산심의권 홍보비가 25억이라는 거네요. 홍보비라는 것입니다. 예. 이건 옛날에 그 유신 무슨 교과서 예. 국정원 교과서 만드는데 아주 반대에 부딪혔을 때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국민들을 정말 다른 여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네. 이제 그런 그 목적이 아주 눈에 보이는 것이죠. 네. 이것은 예비비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예산 집행이 불가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예비비 결의 처분이 이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제 잠정 처분이 이루어지니까 네. 나중에 권한쟁의 조정의 본안 처분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네.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권한쟁의 심판. 예, 적극적으로 그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 내에 네, 그렇습니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자회동에 임하셨는데요. 네. 대변인 참석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대변인 같이 못 갔는데요. 박 대통령께서 이종걸 대표께서 이제 그 대변인이 불참했으니 좀 녹음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녹음기를 꺼내자 청와대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 청와대를 뭘로 보고 이러시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람들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땠던 건가요? 예, 그 대변인 참석 후열 배석입니다. 네. 후열 배석으로 이제 1시간 반 동안 또 빠른 말로 진행될 때 그거를 이제 받아 적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조치가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그 전날 한 7시서부터 아침까지 이것이 확정이 안 돼서 아주 모든 분들이 다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사소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소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추미애 최고도 저한테 그 청와대에서 뭐 파스 주지 않더냐고. 파스? 예. 너무 열심히 적으셔가지고. 원내대표가 이게 서기가 됐습니다. 서기.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내내 썼는데요. 뭐 다는 아니지만 또 몇 가지 중요한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이게 좀 서로 엇갈릴 때는 네.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될 수도 있었던 과거 전례에 비춰서 예. 정확하게 또 다 써야 되겠다는 그 강박관념에 저는 참 1시간 반이 아주 얼마나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네. 사실 원내대표를 서기로 고용하는 것도 또 국민에게 도리도 아니겠죠. 네. 또 잘 쓰지도 못하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또 참 어려운 저한테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리 녹음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만 네. 또 대통령께 직접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런 논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그 표정으로 아주 강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네. 뭐 법정에서 녹음을 하든가요? 그래서 법정인 줄 아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법정에서도 녹음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녹음기를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다 쓰고. 네. 예. 그래서 그냥 타자리도 쳤으면 좋겠는데 타자도 못 들어가고, 예, 그 컴퓨터를 쳤으면 그래서 제가 컴퓨터 요즘은 빠른데 그것도 못 가지고 들어갔고.
그래서 또 뭐, 예, 그 청와대를 뭘로 보고 하시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얘기는 아주 빠른 말이었기 때문에 좀 잘 이렇게 듣지 못했는데 아니 이렇게 좀 분명치는 않은데요. 네. 그렇게 나중에 이제 정무수석이나 옆에 배석했던 분들이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았습니다. 좀 약간 싸늘해졌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하고 만나서 오자회동 중에 서기로 이렇게 뭘 쓰실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시고 토론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걸 그럼 거의 못 하셨겠네요. 뭐 들으려고 했고 쓰려고 했고 또 말하려고 했고 뭐 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만 네. 근데 뭐 저희 경우는 원희철 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거두는 말씀 그날은 우리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아주 그 강력한 후원자 어찌 보면 거의 뭐 호위무사일 호위무사. 정도의 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 네. 네, 이종걸 대표님께서는 청와대 호위무사 같았다 이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네.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좀 이제 귀담아 듣는 정도로 하고 네.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쓰고 적고 받아 쓰고 한 거 외에 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것에 이제 주로 초점을 둬서 반박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풀내용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희 기자들도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당시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약속대로 만나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 국민들이 간곡하게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국민의 3년 동안의 고통을 제가 짊어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나름대로 요약된 얘기를 해드렸는데 단 한 자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답도 없었습니다. 단 한 자의 대답도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세트를 본 것 같았는데 그냥 과거의 말씀을 그냥 되풀이하였고 본인 스스로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아직도 진실을 인양하지 못해서 그 아버지들이 동거차도에서 노숙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자의 대답이 없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는 길에 광화문을 보면서 어렵게 서 있는 세월호 가족들을 봤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네. 만나는 것이 최고의 치유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꼭 만나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개혁 얘기하시는데 저는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시정연설에 나왔는데요.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태일 동상에 가서 헌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마음으로 노동법을 대해 주십시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입니다. 네. 노동자를 규제하고 노동자를 못 살게 구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노동자를 못 살게 굴고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몰아내고 노동자가 그동안 느끼고 있었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인권이나 노동권을 있는 것마저도 박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점점 사회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본시장법, 더 자본시장을 만들고 하는 법도 지금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네. 노동법 단계에서마저 자본의 논리, 자본시장의 논리들이 들어온 건 적절치 않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말들을 함축해서 드렸습니다. 전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전혀 대답이 없었다. 소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는 저도 참 입에 담긴 그렇습니다만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하겠습니다. 예. 금연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언론에는 치열한 토론 끝에 뭐 헤어지는 마당에 좀 분위기가 뭐 이렇게 좀 좋아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건넨 농담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막상 그 얘기를 좀 들으셨을 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민생 문제, 또 삶의 문제, 삶의 고단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국정교과서 문제, 뭐 거의 좀 피곤한 논쟁을 했습니다만, 네. 되게 이제 또 헤어질 때는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문 밖에서 우리 나가는 걸 이렇게 이제 배웅해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오타였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또 무슨 변명 같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때 실수는 사과드립니다. 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SNS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3년 만에 복수, 뭐 뒤끝 장렬 뭐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그 자리에서는 좀 어떠셨어요? 뭐 잊고 지내셨을 것 같은데 지난 3년간 대표님께서는. 근데 박 대통령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점을 꼭 기억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 3년간 여러 많은 복잡한 일도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대통령도 되셨고, 그 대통령으로서 이제 일을 벌써 중반, 꺾어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는데,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 봐서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겠다.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로 관심이 참 많으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시면서 이제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거대한 절벽 앞에 선 암담함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5.18 회동 그리고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시면서 이종걸 대표께서는 좀 테이프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철회할 뜻이 없으신 걸로 보이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철회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의제로 삼겠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근데 내달 2일 확정고시가 내려지는데요. 그 이후 되면 좀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이 문제를 어떻게 싸워가실 계획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오자회담 뵙고 오늘 시정연설 결과도 같습니다. 냉장고에서 더운 밥을 찾으려고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고 또 절벽은 절벽대로 계속 가는 것이고요. 서로 정치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그 부딪히는 그 시간의 속에서 서로 변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 민생이 변화하는데 기쁨을 느끼고 또 가까워져 가는데 성과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정치인이어야 하는데요. 네. 그런 시간의 변화가 없고 성과의 흔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에 또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제 국민 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국민이 다른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과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어떤 국민을 위한 길이라든지 뭐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화두들이 전혀 다른 논리와 다른 어휘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일치시키는 것만도 큰일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국회에서의 여당의 역할, 네. 여당의 역할은 그것도 성권 분립이 하나의 권력 삼각대로서
균형추를 갖고 청와대가 인식하고 있는 점들을 일치시키고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그것을 분쇄하고 깨고 또 좋은 결과를 하나 만드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지난번에 원내대표 파동,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예전에 좀 입장을 분명히 하다가 이제 완전히 정무수석, 네. 예, 정무수석 같았다, 또는 호위무사 같았다. 네. 뭐 이미 휘하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홀로 있는 야당으로서의 국회 역할. 그러나 목표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국민들 우리가 바라는 국민의 민생, 국민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참 힘겨운 네. 일이 우리에게는 참 가시밭길 같은 것들이 놓여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현재로서는 온전히 야당 몫으로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저희가 더 열심히 이해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두목 세목 할 수 있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뛰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촛불 집회가 예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후 6시부터 네.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뭐 종편 방송들은 난립니다. 야당의 장외투쟁 어디까지 갈 네. 것이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하고 함께 이 문제를 어깨를 걸고 해결해야겠다라고 판단한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이 앞장서서 우리를 정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참 부담이 많이 덜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또 이렇게 잘못 정리했던 여론도 스스로 여론이 잘 정리되면서 저희들이 그 시민들 곁에 옆에 또 뒤에 설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저없이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덩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국제교육원 사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교과서 문제도 계속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그 확정고시는 내달 2일 다음 주로 이제 다가온 이런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야당이 어떤 전략으로 이 싸움을 이끌어갈 거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뭐 계속 장애 집회나 이런 건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시민들이 그 거리에 계신 그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단순한 장애 집회가 아니라 저희 의정의 활동의 하나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 중요한 자양분 소재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국민 따라가는 길, 네. 그 길을 잘 찾아내면 저는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국회 활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던져주시는 과제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받아서 국회에서 잘 실현하는 그런 장으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장외투쟁이라고 한다는 것은 보완적인, 우리 같이 함께 공동의 그 과제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내외 병행 투쟁을 그렇습니다. 이끌겠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계속 급등하고 있지만 오늘 시정연설에서 확인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뜻을 돌릴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정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게 막혀 있을 때 이것을 좀 뚫는 어떤 해안이나 지혜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임기가 2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민주시대의 대통령들을 좀 잘 돌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도 지났고 시기가 지났고 다음 넥스트에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 과거의 성과, 민주주의 성과도 꼭 대통령이 업적을 내는데 참고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게
자기 고집과 자기 그 영역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국민 소통을 잃어버리면 나쁜 대통령이 된다는 그것을 좀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 모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겪어봤는데요. 국민 여론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국정교과서 그 추진 과정에서 의외로 국민 여론의 그 반대 찬성이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네, 예, 초반에는 그랬죠. 그런데 제가 어디 몇 번 얘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국민들 의사가 바뀔 겁니다. 국민의 여론조사가 우리 정치권을 가르칠 겁니다. 여론조사의 방향이 이제 반대 여론이 커지고 국민의 입장이 분명히 지켜지면 이것은 국정교과서는 더 이상 취재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같이 들어야 될 것이고요. 여당, 대통령, 청와대, 교육부의 공무원들은 이번에는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정말 큰 화를 당할 것이다라는, 국민의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무시가 좀 도를 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제 벌어진 국회 그 교문위원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현기환 수석이 국회 운영위 중에 국회의원을 향해서 웃지 말라, 웃지 마시라 이런 발언을 한 것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참 그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의 서로 견제와 균형, 이것이 좀 너무 많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하느냐라는 비판도 좀 있는데요. 야당 이끄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그 점도 상당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다수당이고 저희는 또 소수당 아닙니까? 물론 저희는 아주 작은 소수당은 아니고 다수당만큼 큰 소수당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저를 지켜야 된다, 국민의 힘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과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무소불위의 그 제왕적 대통령, 그것을 수행하는 청와대에서 한 태도와 대통령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됨으로써 그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동조함으로써 원내대표도 부당하게 찍어내리고, 네, 당대표마저도 그 뜻을 전혀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권 분립, 이제 우리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 이권 분립 체제의 그 전형을 보는 듯한 모습에서 아마 그 청와대는 국회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이 국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야당마저도 이제 무시를 당하는데요. 우리는 다르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운영위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그러나 국회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권력, 이것은, 이 권력은 물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주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권이라고 하는, 예, 권력으로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견제 균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킴으로써 국민이 지켜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저렇게 대통령 휘하에 삼권 분립을 이권 분립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 좌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비서진들이 일어나셨어요. 더 길게 하면 혼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30초 정도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예,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그날 저도 한 2시까지 있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그 국제교육원 전체 그 경찰들이 그 밤에 출입문을 다 둘러싸고 무슨 이게 전쟁의 무슨 대치 상황인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또 기타 방송 종편에서는 이제 그 국정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여당 의원들이 난입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춘 방송에 오마이뉴스가 그냥 그 전 방송을,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모습으로 보여줘서 저는 이번에
저렇게 과도하고 무리한 주장과 해석 또 거짓을 하려고 하는 저들의 그 입장에 상당한 이제 철퇴가 놓여지는데 우리 오마이뉴스가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16시간 생중계를 했습니다. 16시간 그만큼 중요하고 네. 그만큼 이번 이 국정교과서를 관철시켜서 또 이루려고 하는 지금 정권과 청와대와 여당의 그 목적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번에는 봉쇄해야 되겠다. 그런 18시간 동안의 밤을 샌 기동 취재의 그 정신으로 저희도 오마이뉴스와 함께 같이 뛰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주 출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